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의 길거리 운동이 펼쳐졌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느 선거보다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첫날의 표정을 취재했습니다. 운동원을 동원한 화려한 율동이나 신나는 선거 노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 총선 후보들은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잇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급 기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철원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철원의 한 대중목욕탕을 주요 감염원으로 보고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도내 8개 선거구 후보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지역의 곳곳을 누비며 본격적으로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선거 유세차와 지지자를 동원한 길거리 운동이 펼쳐졌지만 어느 선거보다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내 주요 교차로들이 분주합니다. 각 정당을 상징하는 형형색색의 홍보물들이 내걸렸고 후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선거 유세차와 지지자들을 대거 동원한 길거리 운동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흥겨운 선거송과 확성기를 이용한 큰 소리의 선거운동은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공식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는 도내 8개 선거구에 모두 37명.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보수가 수성하느냐 아니면 진보가 반격하느냐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보수 진영은 8개 선거구 중 7곳에서 승리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는 보수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9개 선거구를 싹쓸이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도내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4.1%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4.1% 차이로 앞섰습니다. 다음에 열린 지방선거에서는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장 군수 중 11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됐습니다. 각 진영은 이번 선거야말로 도민들의 표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교체해야 합니다. 지난 강원도의 이 누더기 선거는 현재 강원도 현역 국회의원 1대 7의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강원도 전체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정말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당이 어딘지 현명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4,420곳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관리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경찰도 24시간 선거 경비 상황실을 가동하고 선거일까지 불법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오는 14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운동원들을 동원한 화려한 율동이나 신나는 선거송 등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선거운동도 변화한 건데요. 후보자들은 차분한 가운데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아침,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어야 할 유세 현장이 차분하다 못해 썰렁한 모습입니다. 신나는 선거송과 선거운동원들의 율동 대신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만 이어집니다. 한 후보는 유세차를 버리고 아예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출근길 지나는 차량을 향해 연실, 큰절을 합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차분한 선거운동을 택한 겁니다. 유세 대신 유권자 속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간 후보들도 있습니다. 후보자 손에는 자신을 알리는 명함 대신 방역기와 집게, 비닐봉투가 들렸습니다. 시장을 찾아 소독을 하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유권자들과 소통하기도 합니다. 또 인원을 최소화해 선거구를 뛰어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나는 마라톤 유세를 선택한 후보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시민들에게 좀 힘을 내자, 같이 함께 이겨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좀 용기를 북돋아
드리기 위해서 같이 뛰면서 응원하고 후보를 알리기 위한 신나는 선거송은 유튜브를 비롯한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요즘 대세를 반영하듯 빠른 템포의 신나는 트로트가 대부분입니다. 유권자들도 차분한 선거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율동하고 뭐 것들이 다니기도 불편하잖아요. 막 저기 음악도 틀어놓고 하는 그런 거는 자중해고 그냥 조용하게 어차피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조용히 하면 조용히 해서 다 파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감을 얻으면서 시끄럽고 요란한 선거 유세의 모습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 혁신도시가 위치한 반곡 관설동 인구가 부동의 1위였던 단구동을 제쳤습니다.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정면의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3년 새 7배가 됐는데요. 이 두 신도시의 표심을 사로잡고자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맞춤 공약을 제시하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정면의 인구는 올 2월 말 기준 2만 3천 명입니다. 지난 총선 3천 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4년 새 7배로 폭증하면서 이번 선거의 주요 전략지로 떠올랐습니다. 기업도시를 포함하는 원주시 갑선거구 후보들의 공약 비중이 이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기업 고등학교 신설과 초중교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사업 유치, 기업도시 접근성 개선, 맘 편한 복합문화체육시설 확충 등 기업도시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완전히 복합화된 시설을 기업도시 하나 만들고 미래통합당 박정하 후보 역시 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상생형 대기업 유치, SRF 열병합 발전소 폐쇄, 중고교 추가 신설 등을 기업도시 주민에 약속했습니다. 기업도시 내에 있는 SRF 쓰레기 발전소는 즉각 폐쇄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있는 반곡 관설동도 이번 선거 최대 전략지입니다. 올 2월 말 기준 인구 4만 3,600명으로 단구 대동을 제치고 25개 읍면동 중 1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원주 을선거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는 혁신특구 추진 등 창업연구도시 조성, 혁신도시 일반고교 신설, 동원주 IC 추진, 공공기관 맞춤형 지역인재 채용 등을 약속했습니다. 벤처기업이 혁신도시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년 벤처 창업 투자기업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미래통합당 이강우 후보도 혁신도시 내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시설 유치 및 바이오특구 조성, 혁신도시 주차장 버스 노선 확충 등 교통 편의 개선, 혁신도시 내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바이오산업 R&D 시설을 확충하고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기본법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밖에 원주시 갑선거구에는 우리공화당 이강범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정상균 후보, 무소속 권성중 후보 등이 저마다의 지역 발전 전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시 을선거구에도 민생당 안재윤, 우리공화당 현진섭, 민중당 이승재, 국가혁명배당금당 정성호 후보 등이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은 선거 비용을 얼마나 쓸까요? 기탁금의 법정 선거 비용만 해도 평균 2억 원 가까이, 가장 많이 쓰는 후보는 3억 3,3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선거 종류에 따라 액수는 다른데 국회의원 후보는 1,500만 원입니다. 일정 득표 기준을 충족하면 선거 이후 돌려받습니다.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청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요.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의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건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돈이 있든 없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선거비용 상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하는데 이번 총선 후보자 평균 선거 비용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선거구별로 상한액 차이는 상당합니다. 전국에서 상한액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선거구로 3억 1,800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1억 4,300만 원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갑입니다.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합해보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이 쓰는 후보는 3억 3,300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용한 법정 선거 비용은 국가가 보전합니다.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 10% 이상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는 888억 원의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강릉과 함께 커왔습니다. 당에서는 전략기획 본부장과 사무총장을 역임하였고 국회에서는 각종 위원회 간사직과 법사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중에 강릉에 가장 많은 사업과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KTX 강릉선을 건설하였고 또 도심 구간을 지하화함으로써 강릉 시내를 정비하였습니다. 경포 놀이공원을 해제하였고 안인 화력발전소를 유치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원주와 춘천은 이제 2명의 국회의원이 생깁니다. 강릉은 1명의 국회의원으로 2명의 몫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선 중진위원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제가 사선의원이 된다면 강릉의 미래를 활짝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힘드시죠? 우리는 지금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누가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 최명희는 12년 동안의 현장 경험과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한 번 모아진다 그러면은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입법기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 시민들의 민생에 관한 문제, 경제에 관한 문제, 소상공인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와 강원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일부 시군도 긴급자금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 등이 지역마다 달라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거리에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손님이 끊기고 일자리까지 사라지면서 지역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말도 못하지. 길에 차가 없는데 3분의 1도 안 되고 점심시간인데 동네 차가 없대. 다 우리 식구들 차가.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강원도도 지역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위한 긴급 추경을 편성합니다.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생활 안정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시군별로 사정이 다릅니다. 홍천과 인제, 양구 등은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주기로 했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태백 등은 중위소득 이하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 한 사람당 20만 원의 인재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 경기 회생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을 사고 있지만 재원 확보도 문제입니다.
강원도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20%까지 떠안으면 700억 원을 더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아직까지 세부 지원 기준이나 중복 지원 여부, 지급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논란이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춘천 속초 간의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본공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동서고속철 사업 전체 8개 공구 중 6개 공구에 기본설계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기본설계 입찰은 동서고속철도 사업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는 6월경 공구별 용역사가 선정되면 곧바로 기본설계가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 최대 난코스로 꼽히고 있는 춘천역 지하화와 미시령 터널 구간은 이르면 다음 달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시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별도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철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일 하루에만 2명이 추가된 가운데 동송읍에 있는 한 대중목욕탕이 주요 감염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철원구는 이날 10대 A양과 50대 여성 B씨가 코로나19 추가 확진을 받아 철원 지역 확진자가 모두 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확진을 받은 2명 모두 최초 확진자와 같은 대중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목욕탕 이용객 20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2명은 의정부 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여성의 남편인 70대 C씨도 확진 판정을 받아 원주 의료원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철원구는 목욕탕 이용객 동선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해당 목욕탕을 이용한 주민들은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 지역 시내버스 업체가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4일부터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시내버스 업체인 태창운수가 4일부터 7월 4일까지 3개월간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며 휴업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창운수는 원주 지역 50개 노선에 하루 220차례 시내버스를 운행해 왔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승객이 급감해 지역 내의 다른 버스 업체들도 휴업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저희 LG 헬로비전은 매일 도내 각 선거구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릉시 선거구와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11명의 후보를 안내드립니다.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명부 순서를 반영했습니다. 먼저 강릉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 민중당 장지창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전혁 후보, 무소속 최명희 후보, 무소속 권성동 후보가 출마합니다. 이어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후보, 미래통합당 이철규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도호 후보, 무소속 동다은 후보, 무소속 장승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4.15 총선, 여러분의 관심이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이일 아침 출근길 쌀쌀하셨을 텐데요. 당분간은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온 유지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기온을 살펴보면 일교차가 홍천의 경우 18도까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한편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지면서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논밭 소강 행위 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고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